시당위원회에서 이 부평에서 핵오염수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규탄 대회, 네. 그 방류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그 부평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자리에는 다 그 더불어민주당 뭐 당협위원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역위원장들도 다 참석하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해서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아주 규탄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언론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많이 그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수다. 그러면서 이 한덕수 총리가 전에 한 말을 좀 빗대어서 이러다 저도 이제 혹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너무 이 괴담을 이렇게 유포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경우에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 또 이에 맞서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뭐 유정복 인천시장조차도 대응하는 그 SNS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말이에요. 인천에서 뭐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전쟁이 벌어진 듯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왜 그 일본에서 그 핵 오염수 방류하는 거 가지고 우리끼리 이게 싸워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건희 위원장이 아니죠. 최명석 위원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왜 부평에서 한 건가요? 인천에는 여러 군데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천 항이면 거기 어업 관련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한다든가 거기에 이제 뭐 횟집 연안부도 이런 데도 횟집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분들을 뭐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면 뭐 그 어디 저기 뭐죠? 소래포구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데서 하지 않고 부평에서 했을까요? 일단은 그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토요일 오후였는데 이번 이 집회 자체가 일단은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규탄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그 시간대 인천에서 많은 부평에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현장에 오는 사람들의 접근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평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평 지역에 이 정의석 위원장이 이제 부평 갑지역 네. 거기 그 집회한 지역이거든요. 네, 당협위원장. 네, 당협위원장이죠. 전 국회의원이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부평은 하나도 접해 있지 않고 이런데 왜 여기서 그걸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이건희 위원장님, 예, 왜 부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회에서는 왜 부평에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선 처음에 민주당에서 소래포구에서 연설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딱 들었을 때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응?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잔인하다. 왜냐면은 최근에 소래포구에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5천 개 분들이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중이었는데 또 이렇게 집회까지 해버리면은 소래포구 어업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 생계에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소래포구에 해버리면은 이거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부평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부평으로 바꾸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부평이 우리 인천에서 바닷가를 해안가를 갖지 않는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부평이. 그다음에 이쪽이고. 네. 예. 근데 그래서 아마 인구가 가장 많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유동 인구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가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최명석 위원장님, 네. 이 오염수 있잖아요. 네. 진짜 위험한 건가요? 위험합니다. 과학자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 네. 뭐 서울대학교 교수라든가 경희대학교 원자력 관련된 교수들이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불안한 건가요? 불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일반 폐수가 아니잖아요. 네. 엄연히 이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정화 방법을 가진 폐기가 핵폐기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뢰성 있는 정화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특히 뭐 또 이 부분도 있어요. 뭐 그래서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핵폐수나 오염수가 아니라 정화수라고 표현을 다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공장에서 나온 것도 산업폐수라고 하고 집에서 나온 것도 생활폐수라고 하는데 당연히 핵발전소에서 나온 거면은 핵폐수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가 오히려 선동은 저희가 아니라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뭐 물론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사드라든가 사드 때 이제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가 다 성주 참외도 우리가 못 먹을 수 있다. 또 그 광우병 파동 때도 이 광우병 걸리면 이게 우리 뇌가 숭숭 뚫린다. 뭐 이렇게 괴담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뭐 이런데 지금 그것의 3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 오염수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번의 주장에서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거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면은 그 1%의 위험성조차도 국민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옛날의 광우병이라든지 아니면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상태는 명확하게 저희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명석 위원장님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희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는 왜 찬성하는 듯한 왜 우리 그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왜 그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제 사견입니다만 네, 두 가지 사견이죠. 정도, 예.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국제적으로 전쟁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논란 있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 동맹 그 기조 속에서 뭔가 국건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트러블을 좀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입장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고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와 매우 근접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조금 감정적으로 얼매 조금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방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로 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우리나라 수중 생태계까지 영향이 오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 지리적 근접적이랑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배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선방을 친 게 아닐까 싶죠. 설사 이제 그게 뭐 영향이 물론 적고 미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그 처리수 있죠. 핵 오염수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 설사 그것이 뭐 기준치 이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준치의 이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오염에 거기 돼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좀 반대하고 일단 반대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동해 바로 바다에서 만약에 그랬으면은 아마 그런 표현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본 쪽에서 반대편이나 쪽에서 우리 바다로 돌아가기까지 한 바퀴로 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기는 조금 과학적인 데이터가 모자라서 직접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핵처리장을 구축한다 해서 그때 그 전북 부안에다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 섬에다가. 네. 그런데 그때 부안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경주로 간 게 있었어요. 경주. 그 굴 속에다가 이제 해놓고 거기다 저장을 예, 해놓은 그 캔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장하는 건데 안전하다고 이제 얘기를 계속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다가 저장해 놓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거기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고 남은 장갑, 작업복 이거거든요. 이거를 거기다가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생각한다면 이거 장갑하고 이거 작업복 거기서 뭔 크게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그 여론, 민심 뭐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국민들을 어떤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화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분씩 우리 최명석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저희가 정치적으로만 말씀드린 거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뭐 이건희 위원장님께서 과학적인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다 버리면 바로 이제 태평양으로 그 오염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뭐 일본에서는 주장하는 게 희석이 된다 그 바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뭐 한국을 가더라도 뭐 크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희석이 된다고 한들 지금 그 오염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돌아올 때까지도 그 위험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뭐 증발이 돼서 날아가거나 뭐 유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학자들 중에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희 위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상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우리 뇌리에 있어서 조금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조건적인 과학적 데이터만 들이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게 뭔가 많은 데이터 말고 실험 사람들의 그 식단이 식단이 올라갔을 때 이게 안전하다는 걸 조금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항상 이제 물고기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럭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다면서요. 이게 세슘이 세슘이 나왔다고 네. 하는데 근데 뭐 과학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게 과학자가 말하는 그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근데 이게 신체에 영향이 오려면은 그게 조금 미비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공포라는 심리를 가진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잘 다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에서. 그렇죠.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그 핵폐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새로운 그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핵폐수라고 얘기하겠다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당협위원장들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선동하지 마라 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혹세무민 선동 정치가 오염수다. 이렇게 또 끼어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 이런 분들은 보통 이 정치적인 그 논쟁 이런 데는 별로 아시죠? 잘 끼어들지 않는데 왜 한 겁니까? 이게 사견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이건희 대학생 위원장이 왜 한 겁니까? 미래세대 위원장입니다. 미래세대 위원장님. 재정의는 꼭 하셔야 되는 이게 중앙 이주이면서도 인천 이주여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도 해안 도시거든요. 네. 인천에는 또 수많은 어업 종사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어업을 통한 이제 요직업과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을 걱정을 해소하고 그분들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것 또한 인천시장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시장의 업무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2011년 때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때 그때도 이제 장관을 하셨잖아요.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의 경험의 바탕으로 국민들께 이제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중앙 정치권에서 국민들께 좀 더 불안감을 해소할 수 해달라는 그런 조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류를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예. 그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이게 안전하다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감정의 부분도 해당하달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명석 대학생 위원장님, 네. 유정복 시장이 왜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좀 저는 유정복 시장님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 당황하셨어요? 예. 예. 이 정도로 적극적인 분이 아니신데 왜냐면은 뭐 인천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 대한 애정이 다른 부분에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정복 시장님이 최근 들어 이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중앙 쪽 의견을 굉장히 많이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천시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좀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시고 계신 않을까 좀 괜히 그 생각이 자꾸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 그걸 별개로 또 유정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혹세 무민의 선동 정치가 오염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오염수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동 정치가 아니냐라고 역으로 대놓고 싶습니다. 네, 아주 의견이 아주 그냥 너무 이게 아주 상반되게 아주 뜨겁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요. 이 정부에서는 최근 말이죠. 최근에 그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모든 어종에 대해서 이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국가 그 기관에서 연구원에서 네. 지금 곳곳에 전역에서 그 지금 핵 그 관련된 거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조사하잖아요. 네. 예, 그 바다 그 생태계를 조사하는데 그런 지점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핵폐수라고 하면서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류에 대해서 아주 오염 그 수에 대해서 아주 극대화를 했고 정부는 이제 어떤 안전한지를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나갔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게 더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건희 위원장님. 저는 국민의힘 주장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예. 네, 일단은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네. 이게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일단은 학계의 의견을 들으면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정화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당시 사고로 처리되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에 비해서 반도서량이 매우 미비하고 또 이제 그게 한강의 물보다도 미비하다고 하잖아요. 양이. 또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심해로 방류하게 될 때
그 희생양이 증가해서 더욱 안전해진다는 주장도 펼치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검사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께서는 이런 걸 다 아셔도 그 만약에 1%그 감정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수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약간 좀 감성을 좀 배제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책 말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이런 국민들의 불안해하는 것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명석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 어떤 것이 더 국민들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택배 수가 더 다가옵니까? 네, 그쵸. 이런 사람. 뭐 굳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뭐 저희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뭐 일일 브리핑까지 하면서 뭐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1차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면은 왜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그 물을 사용할 생각을 그럼 안 하냐, 이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게, 그렇게 안전하면은 본인들 뭐 식수로는 못 쓰더라도 공업용수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저기 뭐 화장실에 물 내리는 중수도 형태로 쓰든 그런 식으로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그 방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저는. 네, 그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김대영님, 지금 들어와서 지금 댓글 남겨주셨고요. 다라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아날리즘님도 말씀해 주셨고, 회 좋아하는데 이제 못 먹겠네. 또 김대영님, 흙 묻은 음식은 털어서라도 먹지만 오염수 묻은 건 어찌 먹나요? 그래서 좀 현재 지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